안녕하세요. 파운톡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자면 비행 시작하고 2년 반 만에 드디어 CFI 비행 교관이 되었습니다. 원래 2024년 11월 정도에 비행 교관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과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2025년 5월 1일에 공식 비행 교관이 되어 현재는 제가 비행 교육을 받았던 동부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워싱턴 인터내셔널 플라이 아카데미에서 비행 교관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PL부터 CFI 취득까지 타임라인과 제가 총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비행 교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비행 교육 시간 및 비용이 정리된 표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빠르게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PPL 과정은 총 73번의 비행을 했고 비행 시간은 102.8시간, 총 소요했던 비용은 23,803달러를 지출했습니다. IR 과정은 총 126시간을 비행을 했고, IR 과정만으로 27,003달러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체크라이드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PL 과정은 비행 시간만 66.5시간을 추가를 했고, 사용한 금액은 11,199달러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PL 과정을 어떻게 66.5시간만 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IR 과정 하면서 이렇게 5.2시간, 4.1시간 이렇게 비행했던 것들이 이 CPL 과정에 같이 카운트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관 과정은 총 39.2시간을 비행을 했고, 총 9,404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CFI를 25년 5월 1일 날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때까지 총 비행했던 비행 시간이 332.5시간이고, PPL부터 CFI까지 총 71,409달러를 소요했습니다. 이 비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라이드 비용, 각종 시험 비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환율이 왔다 갔다 했지만 현재 환율인 1,400원 기준으로 약 1억 원 안 되게 9,997만 2,6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교육 비용 관련해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날개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날개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FR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세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행은 투자한 만큼 보답한다입니다. 제가 PPL부터 CFI까지 한 번도 체크라이드를 실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와 연습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행에 자신이 없으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비행 연습을 더 하는 게 맞고 필요한 공부는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다져야 합니다. 제가 CFI 비행시험 시험을 보는 날 시험관이 저한테 너 오늘 교관 시험 보는 거라고 실력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 사실 속으로는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5년 4월 18일 날 보시면 이날이 제가 CFI 테크라이드 비행 시험을 처음 봤던 날인데 이전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비행했던 게 4일 전, 그 전에가 3월, 거의 한 달 전, 그 전에 또 한 달 전. 이런 식으로 비용을 아끼겠다고 비행 연습을 엄청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시험을 디스컨티뉴 했고, 여기 보시다시피 5월 1일 제가 시험 보기 전 연속 3일 이렇게 비행을 하고 나서야 자신감을 되찾아서 시험을 받고 추가로 약 300불 정도가 더 들었지만 그걸 아끼려다 시험에 떨어졌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험 전에 내 비행 실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습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교관은 다양하게 경험하자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조금 나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정별로 교관을 바꿔서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행은 도제식 교육이라 한 교관에게만 쭉 PPL부터 CFI까지 배우면 그 사람의 습관까지 그대로 학생이 흡수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관을 바꾸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을 고칠 기회도 생기고 더 다양한 시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관 선택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주변 학생들, 친구들한테 추천받고 교관을 고르시는 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정 중간에 교관을 변경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해당 교관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준다 하면 빨리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 또한 이렇게 PPL 과정을 시작했었을 때, 제가 원치 않았던 비행 교관과 비행을 19번 정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19번째 비행을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휴식을 갖고 새로운 교관으로 바꾸고 나서야 비행이 즐거워졌고, 배움도 훨씬 잘 돼서 재미있게 PPL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행만 하지 말고 네트워킹도 잘 해라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 학생들 중엔 비행 수업만 받고 바로 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도 혼자만으로는 절대 오래가기 힘든 길이라는 게 제가 느낀 건데, 저보다 앞서간 학생에게 시험 팁도 좀 듣고 같은 스테이지에 있는 친구들과 고민을 좀 나누고 교관들과도 좋은 관계를 쌓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평소에 관계를 잘 쌓았던 교관이 제가 CFI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교관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았고 덕분에 교관 준비를 하면서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었습니다. 꼭 비용 때문에 네트워킹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트워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언젠간 저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놓여진 체크라이드는 한 번에 붙고 싶어 하고 또 비행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아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약 1억 원을 투자하면서 느낀 경험들을 공유해 보았는데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